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내보낼 살생부 3인의 명단을 작성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살생부가 아니고 이는 토트넘의 절대 권력자 다니엘 레비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입니다. 사실상 이별이 확정적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레비 회장은 토트넘 선수 3명이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었다. 레비 회장의 1월 가장 큰 목표는 클럽의 체중 감량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살생부에 이름이 적힌 3인은 누구일까요? 그 3인은 바로 에릭 다이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그리고 제드 스펜스였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의 간판 수비수였고 호이비에르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스펜스는 23세의 젊은 수비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인데요. 이 매체는 다이어는 바이에른 미넨 이적에 동의를 했다.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은 다이어에 관심이 매우 많고 소정의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임대 복귀 후에도 자리가 없는 스펜스에 대해서는 방출 위험이 매우 높은 선수다. 스펜스는 콘테 감독 시절 계약을 했지만 콘테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올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별이 가장 확실한 선수는 호이비에르인데요. 본인도 원하고 팀도 원하고 원하는 팀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는 호이비에르의 미래는 다이어와 스펜스보다 확실하다. 호이비에르는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만 후보였지 다른 클럽에 가면 선발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나폴리가 호이비에르와 연결됐다. 잉글랜드 풀럼 역시 호이비에르에 관심이 있다. 이적료는 3,500만 파운드, 587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 3명을 정리하고 지난해 여름 케인을 매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역대급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이적시장 개장 열흘 만에 굵직한 거래를 2건이나 성사시킨 것인데요. 레비 회장은 협상에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감시간 직전까지 질질 끌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트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평소 스타일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영국 언론 미러는 11일 레비가 그간의 이적 방식을 바꿨다. 토트넘은 전 첼시 공격수 티모 베르너 영입을 발표한 데 이어 제노바 수비수 라도 드라고신 계약에 합의하며 두 번째 영입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HITC 역시 지난 10일 미넨이 늦게 제노아의 중앙 수비수 라도 드라고신의 영입 제의를 넣었지만 승자는 토트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의 행보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HITC는 토트넘이 베르너 영입에 이어 드라고신까지 품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며 이적 시장을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5위다. 이들은 상위 4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또 부상 복귀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이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라고신은 키가 191cm에 달해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를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뛰어난 위치 선정이 강점으로 꼽히는 센터백인데요. 드라고신은 올 시즌 세리에 A 18경기에 빠짐없이 출전했습니다. 부상도 없이 건강한 몸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백임에도 2골 1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 중인 드라고신을 토트넘이 품지 못할 위기에도 직면했었는데요. 최근 미넨이 끼어들면서 위기감이 생겼었습니다. 미넨은 중앙 수비수 자원을 추가로 영입해 여유롭게 수비진을 운용할 계산에서 드라고신을 원했습니다. 9일 이탈리아 언론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미넨이 제노아와 이적료 협상을 마쳤다며 드라고신 영입 경쟁에서 토트넘을 추월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토트넘이었습니다. 라도 드라고신이 다른 B클럽을 거절하고 토트넘행을 결정한 이유는 그의 어린 시절 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라고신의 어머니는 이미 지난 11월 그의 선택 이유를 밝혔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드라고신의 어머니는 지난 11월 인터뷰에서 그는 정말 영국에 가고 싶어한다. 그것이 그의 어린 시절 꿈이다라며 드라고신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정말로 바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고신은 토트넘보다도 우승 확률이 높은 바이에른 대신 자신이 열망하던 EPL 이적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1일 드라고신은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토트넘 경기장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드라고신이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장면이 SNS상에 공개됐고 토트넘 클럽하우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는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상 오피셜만 남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초 토트넘이 제안한 금액은 2,500만 유로 약 361억 원이었지만 제노아는 여러 번 협상 끝에 3천만 유로를 원했습니다. 최근 드라고신 몸값이 오르면서 결국 토트넘이 수용했고 제노아가 선수에게 선택권을 준 끝에 토트넘행으로 가시화됐습니다. 드라고신은 토트넘과 2029년까지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이 제시한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3억 원로 기존의 제노아에서 받던 93만 유로 약 13억 원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노는
드라고시는 토트넘을 원했고 미넨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의 개인 합의에 동의했다. 드라고신 사과는 이제 끝났다라며 드라고신이 미넨의 제안을 뿌리치고 토트넘 이적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라고신의 에이전트 플로린 마네아는 자신의 고객이 바이에른 미넨이 아닌 토트넘 호스퍼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네아는 우리가 미넨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드라고신은 이미 토트넘과 약속한 상태였고 이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난 아직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려 섞인 반응도 일부 있는데요. 큰 키에 준수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스피드와 발 및 빌드업에선 합격점을 크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드라고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포지션별로 잘 배치한다. 대표적인 예가 데스티니 우도기, 페드로 포로, 비카리오 골키퍼다. 모두 장점을 잘 발휘하며 프리미어리그 톱 클래스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토트넘의 1호 영입 베르너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확한 영입 목적을 알려줘 감동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나눈 이야기는 정말 좋았다. 내가 토트넘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 전술과 스타일, 그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 팀이 현재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려줬다. 내게 딱 맞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내 속도가 상대팀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 것이다. 난 첼시 시절 유럽축 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다. 다시 우승하기 위해 이 팀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보였던 지도력과 전반기 경기력도 베르너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려 포지션 배치를 하는 것과 동기부여를 잘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 없는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꿔줄 수 있을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나이니미닛은 베르너가 선발 명단에 들어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왼쪽 날개 출전이다. 그는 첼시 시절 왼쪽 공격수로 가장 많이 뛰었다라며 베르너는 빠르고 공격적이고 부지런히 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날개로 활약하기 이상적인 신체적 특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베르너는 중앙 공격수와 왼쪽 윙어로 모두 활용될 수 있다. 베르너도 손흥민처럼 토트넘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를 확실히 갖고 있다. 두 선수 다 왼쪽에 배치될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뛰면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과 베르너는 터치맵도 닮아 있는데요.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의 올 시즌 터치맵과 지난 시즌 베르너의 터치맵을 보면 활동한 지역이 비슷하다. 다만 토트넘이 더 공격적인 만큼 손흥민의 공터치 위치가 약간 더 높게 나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일단 손흥민이 없는 동안엔 베르너가 왼쪽,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배치되고 대안 쿨로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베르너의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바로 골 앞에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4시즌간 기대득점보다 훨씬 적은 골을 기록한 반면 손흥민은 기대득점을 훨씬 뛰어넘는 골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매체의 결론은 베르너는 손흥민을 포지션적으로는 가깝게 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손흥민의 마무리는 따라할 수 없다. 그는 골문 앞에서 무자비하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